안녕하세요, 준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호주에서 집 구하는 방법, 그리고 집 구할 때 호갱이 되지 않는 방법까지 제가 탈탈탈탈 털어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살 때 어떻게 집을 구해야 하는지 그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호주에 산 지가 지금 3년 차예요. 3년 동안 제가 이사를 몇 번을 했냐면은 브리즈번에 처음에 와가지고 집을 구했고, 단기 쉐어로. 그 다음에 소봉장에 입사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 헤들리 파크라는 동네에서 집을 한번 또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옆 동네인 헤들리 드라이브로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필리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에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튼, 이제 목화 회사 다니면서 이제 내륙 시골 쪽으로 들어가서 이사를 한번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드니로 넘어와서 이제 한인 쉐어집 들어가가지고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렌트를 해가지고 지금 총 제가 벌써 이사를 7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제가 겪었던 되게 많은 노하우들, 집 볼 때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지, 그리고 집을 구하면서 이런 것들은 꼭 알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된 것들까지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집을 구할 때 외국인들과 함께 살고 싶으시면은 보통은 검트리 이용하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용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검색을 하셔가지고 집을 구하시면 되고, 한인시어로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늘 말하는 그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썬브리즈번, 그 다음에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호주나라, 그 다음에 멜번 같은 경우에는 멜번의 하늘, 이런 한인 사이트에서 이제 집을 알아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 이제 호주 벼룩시장 이런 데서도 간혹 이제 집 쉐어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집을 알아볼 때 어떤 집을 구할 건지 먼저 아셔야 되는데, 호주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게 될 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우스, 그 다음에 유닛, 그리고 아파트먼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우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유닛은 한국의 빌라와 같습니다. 아파트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집을 구해서 나 혼자 살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내 친구랑 해서 집을 렌트해서 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렌트를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워킹홀리데이 오신 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렌트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렌트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충족해야 되는 기본적인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하고요. 뱅크 스테이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통장에 있는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까지 이제 체크를 하고,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그 점수에 도달을 하면은 부동산에서 이제 그 충족된 거를 가지고 이제 렌트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서 제일 적합한 사람으로 이제 집 렌트를 주게 됩니다. 근데 사실상 워홀로 온 사람들이 렌트하는 경우는 아예 없진 않고 가능은 한데, 보통 워홀러가 렌트를 하려면은 주기적인 수입이 꾸준히 어느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2인 이상 공동명의로 묶어가지고 렌트를 내주기도 합니다. 근데 렌트를 하면은 정말 보통은 1년, 그리고 이제 좀 짧아도 6개월 기간으로 렌트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다가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가는 페널티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워홀 하시면서 렌트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렌트는 일단은 빼고 여러분들 보통은 이제 쉐어로 들어가기 때문에 쉐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사게 될 아파트, 하우스, 그 다음에 유닛에서 이제 렌트를 구하면은 일단은 많은 분들이 거의 한인 쉐어로 많이 들어가시는데, 한인 쉐어를 들어가게 되면은 진짜 조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도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그런 이제 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해서 이제 집에 인스펙션이라는 걸 가게 됩니다. 집에 인스펙션을 가게 되면은 집이 어떤지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면은 계약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가지고서는 계약을 하기 전에 인스펙션을 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많은 것들을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보라고 말하고 싶은 거는 주방이에요, 주방. 일단은 보통 호주의 렌트집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이제 보통은 집을 구매한 소유주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집을 렌트한 사람을 마스터라고 부르는데, 마스터가 이제 자기가 그 집에 살면서 다른 방들은 쉐어를 주고 자기가 한 방을 쓰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방이 뭐 예를 들어서 4개다 그러면은 한 방은 이제 마스터가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방들은 쉐어를 주는데 쉐어를 줄 때도 이제 뭐 2인실 그리고 뭐 3인실이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독방으로 혼자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여러 사람들이 살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성격도 제각각인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깨끗한 사람 어떤 사람은 더럽게 쓰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그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방이에요. 여러분들이 쉐어집에 가가지고 주방을 보면은 설거지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은 깨끗한지 이걸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는 화장실을 가보세요. 화장실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뭐 머리카락이라던가 아니면 물때 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하는지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실이 어떤지도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주하실 방을 들어갑니다. 방을 들어간 다음에 방은 이제 채광이 어떤지 이제 햇빛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를 체크를 하고 근데 햇빛이 만약에 안 든다 하면은 어디 곰팡이가 없는지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에 이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침대만 있는 곳이 있고 침대랑 책상을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곳이 있고 침대 책상에다가 이제 뭐 물건들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그리고 뭐 옷 걸 수 있는 행거가 있는 것도 있고 이게 그 집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서는 이 집으로 내가 계약을 해야겠다. 내가 이 집에서 살겠다. 하면은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말 사기를 정말 많이 당해요. 보통 바로 입주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뭐 이번 주 주말에 사람이 나가니까 그 다음에 너네가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너네가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안 구할 거기 때문에 너네는 나한테 디파짓을 줘야 돼. 즉 보증금, 계약금을 줘야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약금을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잠수 타고 그래가지고선 돈 못 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 나가지고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마스터가 그렇게 말을 한다. 지금은 사람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제 너네가 이번 주 주말부터 들어올 수 있는데, 너네가 여기 살기 원하면은 이제 계약금을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집주인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들어올 건데, 그러면 너는 내가 계약금을 주면은 집키를 줄 수 있니? 그래서 집키를 받던가, 아니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계약금을 너에게 주는 대신에, 일단은 계약서를 한 장 쓰자. 보통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근데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좀 그냥 종이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서는 나중에 책임을 물고 뭐 어떻게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긴 한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서를 쓰고 그러면은 이제 계약서 썼으니까는 나에게 돈을 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겠어 하고 현금으로 돈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현금으로 돈을 주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만든 계좌가 있잖아요. 그 계좌로 해가지고 그 집주인한테 계좌 이체로 돈을 꼭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이체로 돈을 입금하면 계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좌 이체는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계좌 이체를 할 때도 이제 작성하는 란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보낼 거다 하면서 이제 프롬 아니면은 내가 이게 렌트비다 하면 렌트 아니면은 이게 뭐 페이를 줘야 되는 거다 하면 페이 뭐 이렇게 선택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직접 작성하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꼭 렌트라고 꼭 적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보내면은 나중에는 이제 뭐 집키가 있던가 아니면은 계약서가 있던가 거기다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계좌이체한 기록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선 여러분이 이제 집을 계약을 했고 집까지 들어갔다 하면은 집에다가 바로 아싸 내 집이다 하고 짐을 탁 푸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방을 아주 꼼꼼하게 보면서 사진을 다 찍어 놔야 돼요. 뭐 깨끗해도 일단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카펫이다 이러면은 카펫에 얼룩이 있던가 아니면 자국이 있던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사진 남기시고 뭐 문짝에 기스가 있던가 아니면 화장실에 뭐 거리대가 뭐 부셔졌던가 이런 것들까지 무조건 하나하나 상세하게 다 찍어 놓고 이왕이면은 동영상까지 찍어 놓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찍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미리
그 집주인한테 다 문자나 카톡으로 다 보낸 다음에 이거 내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돼 있던 거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집주인도 맞아 그거를 인정을 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갖고 그 다음에 캡처를 다 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관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살다가 나갈 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거 너네가 쓴 거 아니냐, 너네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거 다 물어줘야 된다, 이렇게 안 하고 이거 가지고서는 따로 딴지를 걸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진짜 문제돼 가지고서는 이제 그 걸어놨던 보증금도 못 받고 나오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정말 좀 많아요. 그 호주가 진짜 한적하느라고 저는 이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데, 한국인의 적은 한국인이라고 진짜 믿으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분명히 호주에도 좋은 한국인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악한 마음 먹고 이제 어떻게든 좀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당하지 않으시려면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 개념이잖아요. 이제 급여도 월급으로 받고 그 다음에 집세도 월세로 내고 뭐 이런 개념인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다 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주급, 이제 그리고 방값도 이제 주로 내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를 하게 되면은 방값도 이제 주로 페이할 건데, 보통 방값은 이제 1주 페이를 하거나 보통은 2주 페이를 하는 게 기본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알아야 할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디파짓, 두 번째는 그리고 노티스, 세 번째는 미니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디파짓이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보증금이에요. 이 디파짓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디파짓은 2주를 걸어요. 이제 렌트를 하게 되면 4주를 걸고 쉐어를 하게 되면 2주를 겁니다. 디파짓을 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주인과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이 디파짓은 내가 나가는 날 맞춰가지고 돌려받을 건지, 아니면은 내가 2주를 남기고 내가 나가기 전에 디파짓으로 이제 반값을 해결하고 2주 동안은 돈을 안 내고 살다가 나갈 건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고, 디파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을 위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안 그러겠지만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쉐어 생활 중에서 이제 뭐 집값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 집에 있는 어떤 걸 파손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디파짓으로 이제 안전하게 묶어주는 개념으로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티스라고 하면요, 노티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집에 나가기 전에 언제 나가겠다라고 말을 해주는 건데, 보통은 노티스도 2주 정도로 노티스를 내는 게 기본적입니다. 노티스가 없는 집도 있고 디파짓도 없는 집이 있어요. 근데 보통 디파짓과 노티스를 이제 받기 때문에 일단 알려드리는 건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멈이라는 게 있는데, 미니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거의 잘 없어요. 좀 양아치들이 미니멈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미니멈이라는 게 너네가 얼마 동안은 이 집에 살아야 돼 하는 그냥 암묵적인 룰 같은 겁니다. 얘네가 만약에 보통 미니멈을 걸면은 너네 여기서 미니멈 한 달 살아야 돼, 미니멈 2달 살아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좀 많이 과하면은 미니멈 3개월 살아야 된다고 하는 집도 종종 봤어요, 저는.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뭐 노티스랑 이제 디파짓 요거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미니멈이 있는 집은 안 들어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았던 집들도 미니멈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시드니 넘어와서 처음 쉐어집 살았던 집도 미니멈이 없었을 뿐더러 거기는 디파짓이랑 노티스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집 구할 때 호갱 안 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집 구할 때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체크를 꼭 해야 되는지 요거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당했던 정말 어처구니 없던, 쉐어 살면서 어처구니 없던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까지 제가 탈탈탈탈 털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